김성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리,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의미인데요.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활동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그러한 교육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활동에서 습득된 것을 적용하고 실현해보는 교과 외의 활동이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4가지 항목이 있고요. 이런 항목을 통해서 학생의 관심사를 파악하기 가능한 그런 항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로 관련해서 진로 희망사항은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재가 되지만 대학에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력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자율활동입니다. 자율활동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학교에서 주체 주관하여 실시한 사항은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되고요. 또 학교장이 승인한 동일 학교급 타 학교,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학교에서 하는 행사에 같이 참여를 했다면 그것도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 관련 기관 그러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혹은 교육부가 될 거고요. 교육부의 어떤 소속기관이나 교육청의 직속기관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에 의해서 해외에서 실시한 자율활동이라면 시수만 인정이 된다. 그 이외에 해외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시수와 특기사항이 모두 입력되지 않는다라는 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율활동은 학교가 주체 주관하는 것은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이고요. 대학에서 주체 주관하는 경우라면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 활동은 정규 교육과정 동아리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동아리 해마다 학교에서 3월이나 4월에 편성을 하죠. 그러한 부분 당연히 기록이 되겠죠. 또 교육과정 이외지만 학교 스포츠클럽 관련 활동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클럽명과 이수 시간이 기록이 된다라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또한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자율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자율 동아리는 동아리명과 간단한 동아리 소개 약 30자 정도가 입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어떤 청소년 단체는 단체명만 기록이 된다. 이런 부분 잘 알아두시고요. 다만 이제 이 자율 동아리의 경우는 2024 대입부터는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로활동인데요. 진로활동에는 진로 희망 분야가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다. 하지만 2022부터 대학에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학교 교육과정, 정기 교육과정이죠. 의해서 학교에서 주체 주관해서 실시한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또는 학교장이 승인한 동일 학교급 타 학교, 또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 관련 기관 그러면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주체 주관했거나 교육 관련 기관이 주체 주관했거나 아니면 동일 학교급 그러면 타 학교입니다. 타 학교에서 했던 그런 활동들, 그것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율활동의 의미인데요. 자율활동은 이제 보통 특색 있는 그런 활동을 자율적으로 해서 학교 특색 활동 혹은 뭐 학급 특색 활동 이런 부분, 학교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자율활동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자율활동을 통해서 공동의 어떤 문제 해결이나 또 진로진과 관련된 이런 어떤 주제 탐구 또 수행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대학은 그것을 통하여 학생의 어떤 전공 적합성이나 아니면 어떤 개별 행동 특성에 대한 협력도 활동 실적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자율활동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의 관점이에요. 대학은 어떤 관점에서 평가를 할까요? 학생의 어떤 성실성이나 적극성이죠. 적극성, 리더십도 볼 수 있고요. 또 공동체 의식, 인성, 태도 뭐 이런 부분들로 대학은 다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자율활동에 대한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리 요령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될까요? 먼저 리더로서의 자질 이런 부분도 또 자율활동 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지원 전공과 관련된 어떤 활동 경험,
또 학업 노력, 인성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활동 전에 관련된 주제에 대한 어떤 사전조사, 또 활동을 한 이후에 관심 자료 조사, 또 보고서 작성, 이런 후속 활동 이런 것들도 대학 입시에서는 중요하게 반영이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남이 활동하는데 그냥 업혀간 것인지 이런 부분도 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 활동은 여러 분야가 있죠. 어떤 예술적 안목, 또 심신 발달에 대한 것, 탐구력, 문제 해결력,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항목이 있고요. 그러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어떤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또 특별한 활동 실적,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입력하는 그러한 난이 동아리 활동 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관점이죠. 대학은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관심 영역과 전공에 대한 준비도, 전공 적합성, 또한 자기주도성, 적극성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선택하실 때 자신이 지원하려는 지원 모집 단위와 관계된 그런 동아리를 뭐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고, 좀 자기주도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학술 동아리, 교양 동아리, 스포츠 동아리 등 여러 가지가 편제가 될 텐데요. 자신의 관심 영역에 여러분들이 가입하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 요령인데요. 진로 관련된 동아리를 선택해서 활동한다면 전공 적합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신의 진로 관련된 동아리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겠죠. 전공 적합성 표시가 반드시 관련 동아리에 가입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희망 직업이 소설가다. 그러면 소설 관련 동아리 활동에서 활동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소설 동아리를 꼭 필히 가입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꼭 가입은 아니더라도 뭐 국어 성적이나 이런 게 좋다면 전공 적합성으로 대학이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로봇공학과가 희망이다. 그러면 로봇 관련 동아리가 있다면 역시 가입을 해서 활동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히 가입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학교에 그런 동아리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수학 성적이나 또 과학 성적 이런 걸 가지고 로봇 관련된 전공 적합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팁인데요.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제 창체 동아리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겠죠. 그래서 전공 관련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을 해달라. 근데 전공 관련 동아리에 가입했다고 대학이 합격시키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활동을 했을까가 중요한 거죠. 어떠한 활동, 전공과 연계된 그런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동아리의 어떤 공통적인 활동에 좀 적극적이고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한다면 대학은 좋게 평가하게 된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사활동인데요. 봉사활동은 어떤 타인이나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 봉사활동인 거죠. 대가를 바라면 그건 봉사가 아닌 거죠. 어떤 보람, 흥미, 소질과 재능을 발견하는 그런 활동일 수도 있고, 또 공동체의 어떤 영역의 삶을 체험으로 좀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고 또 환경 보존, 또 더불어 사는 삶 이런 부분이고요. 또 자기소개서에 또 이러한 인성 관련된 항목을 또 기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동 실천을 통해 또 그런 점을 준비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가의 관점이죠. 대학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 학생의 어떤 배려, 공동체 의식, 인성, 또 태도 이런 측면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요. 따라서 어떤 시간보다는 좀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느냐,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활동인지를 평가하게 된다. 봉사활동 내용으로 지원자의 어떤 관심 분야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전공 적합성 평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봉사활동 부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시간이 전혀 중요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시간만 갖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가끔 학생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봉사활동 몇 시간 해야 돼요? 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을 갖고 뭐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정성이 있게 평가를 했느냐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참여로 진정성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뭐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이었으면 좋겠다. 또한 봉사활동을 하고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봉사활동을 한 후에 나의 어떤 변화 또 소감 이런 것들을 좀 남겨준다면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진로 활동인데요. 진로 활동은 학생의 어떤 흥미적성 소질을 파악을 해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자신에 대한 또 이해를 바탕으로 꿈과 비전을 설정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직업 의식을 형성하셔야 되고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활동 등을 좀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평가 관점인데요. 대학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지원자의 진로 탐색 과정이나 관심 영역에 기울인 노력을 확인을 하는 거죠. 또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에 이 학생이 좀 성실히 참여했는가라는 부분도 보게 되고요. 진로를 탐색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대학에서의 평가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관리 요령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로 활동은 진로 희망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요.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장래 희망 직업에 대한 어떤 계기나 이유가 진로 활동에 나타나면 좋겠고요. 다양한 진로 탐색과 체험을 토대로 해서 진로 선택에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직업 세계와 어떤 교육 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진로 활동 속에서 찾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리 팁입니다. 희망 직업과 학과에 대한 진지하고 심층적인 탐색 과정이 드러나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진로 관련된 수업이나 진로 체험 등이 있을 텐데요. 이것을 통하여 다양한 진로 활동에 좀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관심 영역에 대한 어떤 사전 자료 준비도 필요하고 어떤 질문 리스트도 작성해서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진로 관련된 수업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대학은 좋게 평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비교과 영역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창의적 체험활동을 잘 관리하셔서 대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